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전환기에 들었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국민 역량이 시험되어 올라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은 이번에 이재명을 하야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알고 있기로는 철학은 보통 인간의 행복이나 삶의 가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라 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개념보다 철학은 개인이 공동체나 혹은 커뮤니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동양에서 사회의 기여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자신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수신, 그 어떠한 수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욕망을 제어하기도 하고, 공과 사에서 공선사후, 공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수신을 하여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수신, 제가, 그 다음에 공동체인 지구평천화를 하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계약을 준용하여서 사회 계약을 준수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어떠한 학습, 수도, 그리고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시라는,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자유시, 무한한 자유시라는 그 시의 운율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시의 형식이 있다고 배웠던 것처럼, 이 지도자로 사회에 기여하려고 나서는 사람에게도 보통선거이고 평등권으로서 누구나 공무 단임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고 도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적 사고에서 자기의 학습이나 수신에도 어떠한 도덕성이 필요하고, 서양의 사회 계약으로 보더라도 지도자로서의 도덕률이 존재하고 성립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은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계약 당사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재명을 계약의 원천 무효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공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고 누구나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선거로서 그 계약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 내재되어 있는 내재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공무 담임을 맡을 수 없는 전과자이고 재판을 받는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후를 무시해버리고 범죄자가 공무를 담당함으로써 모든 헌법을 무시하고 평등권도 무시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헌법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엉망진창의 사회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은 조작으로서, 국가 개입으로서 정권의 지수를 월등히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 공무 단임이 되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의 보험금을 비축해 놓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국가기관에 비축되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헌법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돈을 동원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물가를 정권 지수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자연적인 정권의 상승이 아니라 인위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정권 파동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낮아진다는데
그것이 우리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60년대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고 사는 사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불법 탄핵 이후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데, 지금 법률을 따라도 서민들이 그 삶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자식을 놓겠습니까? 그들의 그룹, 이너 그룹으로 들어간 놈들은 태평스럽게 행복하게 살겠지만, 국민들 보통은 그 이너 그룹에 들지 못하면은 애 놓으면 애들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법률 앞에서 평등하면 우리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은 왜 애를 안 놓고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공산 좌파들의 자식들은 조국이 송영길이 의심되고, 그런 자식들은 전부 다 편법으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불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범죄 사실에 재판도 받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원천적인 무효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회계약에 대한 법치의 위반이다. 전혀 모순되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는 평등하고 보통선거로서 대통령이 됐다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정신이 지금 훼손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논리 구조에서 모순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입장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동안에 다수의 정치 논리에서 일쿵저쿵 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빨리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는 사회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을 한 그 어떤 이재명과 보통선거로서 동의를 한 국민들 간에 원천무효, 자격이 없는 이재명이 후보로 계약 당사자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정권지수라든가 이거 다 선전물이에요. 우리 지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 사적인 기금으로 정권을 그 정도로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이런 정권 조작은 곧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출산율과 결혼 저하는 이런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이런 일 속에서는 더욱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얼마나 모순적인 사회의 법률 구조에 모순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법률학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나치즘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외세에 의한 식민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단임에 대해서 국민평등권으로 전과자도 재판을 받는 혐의자도 살인자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이게 법 앞에 평등합니까? 그게 법 앞에 평등의 논리적인 구조가 잘 맞아들어가니까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이런 사회에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모순된다면 어떡합니까?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특권이 생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를 왜 여러분들은 모른 척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 단임의 평등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논리에도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완전 아프리카보다 더 미개한 범죄의 혐의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거 대원칙을 위배하고 범죄의 혐의자가 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계약이라는 데 있어서는 내재된 그 어떠한 내재율이 있습니다. 그 내재율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법률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반성하고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을 하야시켜야 된다. 이거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모순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 국민보다 더 미개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자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재명을 몰아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혁명 정신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